네, 안녕하세요. 김용국입니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지수의 확장을 한번 해볼 거예요. 어떻게 문제를 좀 풀어보셨나요? 어렵지 않죠. 어렵지 않은데 거기에 조금의 디테일을 더해 드릴 겁니다. 됐죠? 저는 여러분들한테 어려운 문제를 막 풀어가지고 막 기를 죽이고 이런 나쁜 사람이 아니에요. 예,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것에 조금의 디테일 그리고 거기에 정확한 논리를 더해고자 하는 것이 이 수업의 목적입니다. 됐죠? 그래서 오늘은 중학교로 가봐요. 자, 중학교에서 배웠던 지수는 자연수일 때입니다. 지난 시간에 말씀드렸던 한 번, 두 번, 세 번, 네 번, 여러 번은 자연수일 때예요. 근데 이게 지수가 실수일 때까지도 성립하는 것을 보이는 게 오늘의 할 일입니다. 됐죠? 자, 이게 지금 무슨 얘기냐면 사실 이 1번은 AB 실수이고 MN이 자연수일 때는 지난 시간에 제가 해드렸어요. 선생님 왜 이렇게 써야 돼요? 라고 얘기하면 M-M이 M-N이 이제 그냥 빼버리면 이렇게 돼서 그냥 빼버리면 음수가 나오니까 이렇게 정의하기로 해 라는 겁니다. 됐죠?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지수를 음의 정수로 올려보고 유리수까지도 올려보고 이렇게 얘기를 할 겁니다. 근데 왜 그런 짓을 해야 됩니까? 라고 하면 제가 얘기를 하나 해드릴게요. 제가 여기 들어갈 때 꼭 하나 얘기하는 건데 이게 실제 면접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실제 면접에서. 어떤 학생이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수학과 면접이에요. 수학과 면접인데 교수님이 이렇게 물어봤어요. 2의 제곱의 의미가 뭐냐고 물어봤어요. 여러분은 뭐라고 대답하실 거예요? 아니 뭐 낚는 거 아니야? 이런 의심의 눈초리를 저 좀 보지 마시고 그냥 얘기 2를 몇 번? 2번 곱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당연하잖아요. 그러면 2의 0거듭 제곱의 의미가 뭡니까를 물어봐요. 그럼 뭐라고 얘기하실 거예요? 0번 곱한 거요? 라고 얘기를 할 것 같아요? 예, 근데 0번은 몇 번이에요? 이게 0번인가요? 아니면 이게 0번인가요? 모르시잖아요. 0번? 뭔가 좀 이상하죠. 근데 그래도 그 학생은 어쩔 수 없었죠. 그래서 0번 곱한 겁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 교수님이 이제 한숨을 쉬었겠죠? 그래서 하나 더 물어봤겠죠? 2의 마이너스 2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래서 학생도 아닌 건 알았겠죠? 하지만 방법이 없었죠? 그래서 2를 마이너스 2번 곱한 겁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교수님이 이제 나가보세요. 라고 하고 떨어졌죠. 예, 잘못 얘기한 겁니다, 이게. 몇 번 곱했습니까? 라고 얘기하는 건 지수가 자연수일 때 가능한 일이에요. 그런데 0거듭 제곱의 의미가 뭡니까? 라고 얘기를 하면 그건 새롭게 정의했다고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린 앞으로 A의 0거듭 제곱은 1이라고 정의되는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야 됩니다. 받아들이셔야 돼요, 사실은. 그러니까 2의 마이너스 2의 의미는 뭡니까? 라고 하면 이것도 정의되기를 어떻게 정의하냐면 A의 n분의 1로 정의합니다. 그러니까 2의 제곱분의 1로 정의를 하겠습니다. 이런 얘기죠. 제가 지금 고등부니까 정의라고 얘기했지만 아주 엄밀하게 얘기하면 이 2의 0거듭 제곱은 1로 정의를 하는 건 곱셈 항등원이라서 그렇고요. 이 둘은 무슨 관계냐면 역원 관계예요. 이 둘이 역원 관계, 이게 항등원 관계 이렇게 표현하는 거거든요. 노테이션이 그런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역원 항등원에 관한 것들을 배우지 않으시거든요. 그래서 그냥 정의되기를 2의 0은 1, 그 다음에 2의 마이너스 n은 2의 마이너스 2는 2의 제곱분의 1로 정의, 역수를 정의하는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돼요. 됐지? 그래서 우리는 뭘 해볼 거냐면 지수 법칙을 써볼 거야. 지수 법칙을 마음껏 써볼 거야. 지수 법칙을 마음껏 쓸 때 밑과 밑에다 쓸게요. 밑과 지수라고 하는 것에 조건이 있는데요. 지수가 만약에 자연수예요. 지수가 자연수면 밑은 무슨 수면 될까요? 라고 하면 실수 전체 아무 거여도 상관없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이 형태를 3거듭 제곱을 한 다음에 5거듭 제곱을 하는 걸 마이너스 루트 2라고 하는 것에 15거듭 제곱으로 써도 됩니까? 이게 지수 법칙이죠? 써도 됩니까? 라고 하면 네, 오케이라고요. 됐죠? 그래서 이제 지수를 확장을 합니다. 뭘로 확장하냐면 정수로 확장을 합니다. 정수로 확장하면 제가 방금 말씀드렸듯이 두 가지를 정의를 하셔야 되는데 A의 0거듭 제곱 0도 정의하셔야 돼요. A의 마이너스 1거듭 제곱은 A의 역수, 역원으로 정의하기로 하죠. 그러면
실제로 이건 a의 마이너스 n거듭 제곱은 a의 n분의 1과 똑같습니다 라고 하는 성질이 존재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밑은 무슨 수일 때 지수법칙이 성립할까요? 라고 얘기하면 음수여도 될까요? 즉 마이너스 루트 5라고 하는 이 형태를 3거듭 제곱을 한 다음에 마이너스 2거듭 제곱을 한 걸 마이너스 루트 5에 마이너스 6거듭 제곱 이렇게 제 마음대로 지수법칙이죠. 이게 지수법칙을 써도 될까요? 라고 하면 네, 됩니다. 됩니다. 근데 문제가 하나 있어요. 지금 a의 마이너스 1을 정의하기를 역수로 정의했죠. 근데 역수로 정의를 했으니까 역수를 취할 수 없는 값이 하나가 있습니다. 그 값이 누구죠? 그쵸, 0이죠. 그래서 얘는 실수해서 웬만하면 다 돼. 음수도 돼. 그런데 0은 제외해줘. 이런 얘기를 하셔야 돼요. 그러면 이 상황에서 어디로 가냐면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하기로 합니다. 괜찮으시죠?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하기로 합니다. 지수를 유리수로 확장하게 되면 또 정의를 해야 되거든요. 그 정의가 누구냐면 a가 양수이고 m의 값이 정수, n은 2 이상의 정수일 때 a의 n분의 n은 n제곱근 a의 m, a의 n분의 1은 n제곱근 a로 정의하기로. 얘를 정의해요, 사실은. 얘를 정의하겠습니다라고 하는 것은 유리수를 정의하는 거니까 n제곱근 a, a의 n제곱근이죠. 이걸 a의 n분의 1로 정의를 하기로 하고 실제로 나오는 성질은 n제곱근 a의 m이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쓸 수 있어요. 됐죠? 그러면 이 유리수에서의 성질은 언제나 쓸 수 있겠습니까? 라고 생각을 해보면 될까요? 안 돼요. 왜 안 되냐면 제가 쓰는 걸 잘 보세요. 마이너스 8은 마이너스 2의 세제곱. 이거 보시기만 하면 돼요. 책 교재 다 있어요. 마이너스 8을 마이너스 2의 세제곱으로 쓰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근데 마이너스 2의 3을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에 2분의 6이라고 쓰는 것은 가능합니까? 가능하죠. 왜 자꾸 안 된다고 하시는 겁니까? 가능하죠. 가능하죠. 3하고 2분의 6이 똑같냐고 물어보는 건데 왜 안 돼요? 그런데 얘를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것에 6거듭 제곱의 2분의 1로 쓰는 것이 가능할까요? 라고 하는 이 오른쪽으로 넘어간 게 지수법칙이에요. 근데 이게 지수법칙인데 이 형태를 그럼 어떻게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2의 6, 64죠? 그것의 2분의 1이라고 쓰시면 는 8이 나와버려요. 그래서 마팔과 뿔팔이 똑같습니다라고 하는 이런 안타까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래서 이게 왜 안타까운 일이 왜 벌어지는 겁니까? 라고 하면 지수법칙이 안 돼요, 이게. 왜 안 되나요? 라고 하면 우리 지난 시간에 배웠던 2n 제곱근 마이너스 음수는 정의되지 않죠. 즉 실수 안에 없죠. 그쵸? 그래서 이렇게 쓸 수가 없어요. 오케이? 그러면 지수법칙을 쓰려면 실수 중에서 양수만 선택해 주세요. 이렇게 되는 거야. 근데 잘 생각해 봐. 근데 2n-1 제곱근 안에 음수를 넣으면 지난 시간에 음수라고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여기 나와 있는 것을 어떻게 갈아 끼우는 것은 가능할 거냐면 3분의 9로 갈아 끼운 다음에 9의 3분의 1 이렇게 쓰는 것은 그것은 가능해요. 됐어? 선생님 그러면 언제가 가능하고 언제가 불가능합니까? 분수형일 때 분모가 짝수일 때는 함부로 하면 안 돼. 홀수일 땐 상관없지만. 됐어? 와, 선생님이 너무 귀찮은 거 아닙니까? 이걸 어떻게 기억합니까?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지수법칙이 안전하게, 그래서 안전하게야. 무조건 안 된다가 아니라 안전하게 성립하기 위해선 지수가 자연수면 실수여도 되지만 정수일 땐 0만 빼줘요. 유리수일 땐 분모가 짝수일 땐 밑이 양수여야 되고 분모가 홀수일 땐 밑이 음수여야 되고 밑이 음수여도 되고 양수 음수여도 되고 상관없어요 라고 하기 너무 불편하잖아. 그래서 지수가 유리수일 땐 그냥 안전하게 쓰려면 밑 양수로 줘. 이런 거야.
선생님 그러면 이렇게 디테일하게 나누는 문제는 출제가 됩니까? 안 나올 거야. 알았어? 이렇게까지 못 물어봐. 그러니까 나 정도 되니까 해주는 거란다. 어쨌든 유리수라고 하는 요 상황은 안전하게 쓰려면 밑이 양수여야 돼. 됐지? 이게 실수로 확장되어도 쓸 수 있어. 됐나요? 작년, 그러니까 2022학년도 수능 1번이 뭐였냐면요. 제 기억이 맞다면 이거예요. 2의 루트 3 곱하기 4라고 하는 요 형태에 루트 3 마이너스 2라고 하는 걸 하세요 라고 나왔던 게 작년 문제거든요. 그래가지고 이게 작년 1번 문제입니다. 2023학년도. 그래가지고 이제 기사에 뭐가 나왔었냐면 불수능이다, 뭐 불바다다, 너무 어렵다 이렇게 나와가지고 수능 1번도 어려워 이렇게 나왔어. 하고 내가 보고 뭐가 어려운 거지? 어디일까? 루트라는 게 어려웠던 걸까? 친구들? 지금 이렇게 나와 있으면 얘가 실수잖아요, 지수가. 지수가 실수여도 밑이 무슨 수면? 양수면 무슨 법칙 쓸 수 있어요? 지수 법칙 쓸 수 있죠? 그러니까 곱하면 2의 마이너스 1이잖아요. 어딜까? 어디가 어려운 걸까? 어려운 데 없단다. 이거 하나 2의 3분의 1 마이너스 2 3분의 1 플러스 2 나는 이게 더 어려울 것 같은데? 그럼 2의 9분의 1 마이너스 4 이렇게 쓰시는 거나 똑같은 거야. 즉 지수가 유리수나 실수나 밑만 양수라고 얘기하면 언제나 성립할게요. 이런 얘기라고. 됐죠? 엄청 쉬운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수 법칙이 안전하게 성립하기 위한 미세 조건은 양수로 줘야겠구나라는 거고 이건 사실 지수 함수로 올라갈 때의 밑조건으로 또다시 형성됩니다. 됐죠? 자, 그러면 다음 중 옳지 않은 거 골라볼게요. 보세요. 3의 0거듭 제곱 1입니까? 네, 정이니까요. 2의 마이너스 1 역수 취하라고 했잖아요. 3제곱근 2의 3분의 1 맞고요. 그 다음 2의 루트 3의 마이너스 루트 3은 당연히 어떻게 쓸 수 있냐면 2의 마이너스 3이라고 쓸 수 있어요. 그런데 이건 8분의 1이에요. 마이너스가 왜 갑자기 나옵니까? 이거 많다. 꽤나 많다. 역수라는 거 잊으시면 안 돼. 마이너스를 또 붙이시면 안 된다고. 그래서 얘는 안 되는구나 라는 생각이고요. 여기 나와 있는 건 2하고 2분의 1 약분해가지고 마3이잖아요. 그러시면 큰일 나. 이게 무슨 수? 음수. 음수일 때는 지수 법칙을 함부로 쓸 수 없어요. 그러니까 마이너스 3을 제곱해서 9를 만든 다음에 그것에 2분의 1을 쓰시는 게 맞다고요. 됐죠? 그러니까 맞는 거예요. 오케이. 6번으로 가보죠. 단순한 지수 연산입니다. 자, 가볼까요? fx라고 하는 것이 2의 마이너스 x라고 나와 있고 f2a 곱하기 fb가 4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2의 마이너스 2a라고 하는 것과 2의 마비라고 하는 건데 얘는 2의 마이너스 2a 마비겠죠? 그럼 2의 제곱일 거예요. 엄청 쉽네요. fa-b라고 하는 것은 2의 마이너스 a-b겠죠? 당연히 2의 마-a 뿔 b겠죠? 그것의 값은 뭐가 나오겠습니까? 2가 나오겠죠?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는 쓸 수 있는 게 마이너스 2a-b라고 하는 것은 지수야. 요 지수를 보는 거야. 그 다음 마이너스 a 플러스 b라고 하는 것은 지수야. 지수를 보는 거야. 됐어? 그래서 두 개를 더해주는 거야. 그럼 마이너스 3a라고 하는 것이 는 3 나오겠구나. 요렇게. a는 마이너스 1. b의 값은 몇 나오죠? 잠시만요. 2를 더하셨죠? 예, 2 더하셨죠? a의 값은 마이너스 1이요. 예, 됐습니다. a 값은 마이너스 1, b의 값은 0 나오겠습니다. 예, 이렇게 됐고요. 그러면 2의 3a면 2의 마이너스 3이라고 하는 것과 플러스 2의 0을 더하시는 거니까 8분의 1이라고 하는 것과 1을 더하시면 되겠네요. 그러니까 8분의 9. 그래서 거기 나와 있는 PQ의 합을 구하시면 17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네, 여기서 잠깐 멈칫했군요. 오케이, 여기까지예요. 어렵지 않으시죠? 단순한 지수 법칙을 얘기하는 건데 오늘 제가 해드린 건 중학교 때 배우셨던 몇 번 곱합니까? 라고 하는 자연수를 이제 실수까지, 지수를 실수까지 확장할게. 그런데 실수까지 확장하려면 밑을 무슨 수로 주셔야 된다고? 양수로 주셔야 된다고. 이건 또 언제 쓰신다고? 언제? 지수 함수에서 또 쓰신다고. 됐죠? 그래서 오늘 제가 얘기해드렸던
지수의 확장파는요, 함수까지 가져갈 거니까 여러분들이 꼭 논리적으로 알고 계셔야 됩니다. 다음 단원 풀어오세요. 직관적으로. 저는 논리를 더해드릴게요.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